한농화성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5%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7.4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.4회전으로 나타납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. 스루풋 회계를 염두에 두고서 혁신은 항상 소수에서 시작한다는 어줍지 않은 수필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아,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57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5% 감소했고요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 연말보다 32.3%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. 매출 총액이 그래서 61.3%나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약간 줄였습니다. 그 결과 영업이익은 138.2%나 하락을 해서 영업손실 27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. 어, 영업이익률도 그 마이너스 1.7%로 5.4%나 하락을 했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.2%가 감소했습니다. 재료비가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일단 이렇게 추론이 되고 스루프까지는 31.2%로 사실상 돈은 벌었습니다. 그런데 왜 적자가 났겠냐 하면은 운영 비용이 무려 68.1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현장 가공비가 107.1%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그 높게 그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언지 한번 좀 살펴가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생산성이 1, 2하로 떨어졌고 스루프상으로는 마이너스 4억 8천만 원, 적자긴 합니다만은 107.4%가 감소했고 요 정도 순이면은 그 거의 손익분기점 매출은 했다. 아, 이 스루풋 금액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결국 그 경비가 그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이제 적자가 났다. 이제 이렇게 스루풋에게는 손익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는 그런 거지만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전개를 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스루풋 그 손익은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21억 8,900만 원은 손해가 아니다. 실질적으로 요만큼은 더 이익이 난 거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재고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산하는 제품뿐인 없습니다. 97억 4,600만 원이 감소했고요. 어, 재고 자산은 제품과 원재료, 그 다음에 미착품 요 세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성분 데이터에는 상품 판매액이 있는데 재고 계정에는 없다.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100% 매입한 것을 100% 판매했다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어떤 자기네 제품 팔다가 상품 뭐가 좀 필요한데 그걸 뭐 좀 당신네들이 그 사다가 좀 납품해 주면 안 되겠느냐. 수요자가 구매자 쪽에서
그런 요구를 한다면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것처럼 재고 흐름으로 한다면은 상품도 입고 출고액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이 재고자산 명세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은 재고 흐름 형식으로 그 재고 명세를 공시해야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, B, C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A, B,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.5%가 감소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무려 68.1%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우 크게 증가했는데 우리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죠. 전년도 153억 원 선이 318억 원이니까 거의 두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가공 비율이 22%로 나타나고 재료 비율은 78%.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은 뭔가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. 큰 변화 공정이 있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재료 비율이 마이너스 13.7%나 감소 하락하는 바람에 또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.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갭이 없고, 또한 2단계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도 차이가 없습니다. 어, 아주 표준대로 잘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. 아쉽게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좀그 3,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.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01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01억 원이 감소돼야 되는데 99억 원만 감소가 됐으니까 2억 2,800만 원이 어디서 이제 공짜로 굴러 떨어진 돈이다.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굴러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재고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에, 회사 분할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고 처분하는 게 있었다. 그래서 그게 1억 9천이나 된다.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. 3,800만 원이. 이게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앞선에 재고자산 명세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고 흐름으로 그 양식에는 이런 그 대체나 무슨 이런 것도 적는 거 이거를 별도로 제가 이 추적을 별도로 표시한 거를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분할로 해서 부분적으로들 나눠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재고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 얼마나 좀 바람직하겠는지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변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은 어,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의견을 좀 개진해 볼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금융감독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계법인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, 이 소수가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? 그 힘이 없을 경우에는
다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. 어떤 요구사항이. 운영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10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.6%나 줄었어요. 그리고 직원이 또 18명이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 8.8%가 이 평균 임금이 7,17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중단 영업이 있습니다. 그런 거로 해가지고 상대적 고임금 경력 사원들을 내보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. 그게 뭐 분할이면은 완전히 그 해고한 게 아니고 분할된 그런 업종으로 소수가 좀 넘어갔다. 자회사를 만들었다.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에,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수르픈율도 그 9% 정도 그 이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. 앞서 3단계 했지만은 현금 흐름표 기준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지 다른 건 일치하니까 이것도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인식은 됩니다.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직 여기 거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. 아주 끝까지 우리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질 그런 악바리 같은 기질, 한면 한 번 물면은 안 놓는 늑대와 같은 기질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.1%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이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2.7배가 되겠습니다. 현금 버퍼는 5.6%, 그 현금도 그 충분히 가지고 있진 못하네요. 투하자본 이익률 0.2%로 역시 마이너스 나왔습니다. 3.5% 하락했습니다. 앞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글로써 정리를 하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상승 순방향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. 이것을 그냥 아까 앞선 1단계, 2단계, 3단계를 넘어서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또 확인, 사살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죠.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투명화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추가적으로 또 보여줘야 된다. 보완적인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한국 어, 한농화성은 이렇게 미리 이 WCAI 제품만 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흐름 데이터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시켰냐 이거가 과연 확인할 수 있겠냐. 금감원 메뉴에 그런 걸 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를 보면은 내려간 게 아니고 3분기에 11.9% 단순 평균으로는 증가했는데 가중 평균을 해보면 14.3%나 크게 증가를 상승이 됐어요.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. 또한 판매 가격은 에, 상승했을 것이다.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반대입니다. 단순 평균은 21.3% 어, 하락했는데 가중 평균으로는 10%가 하락했어요. 요거를 좀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이 14.3%면은 제조원가 비율의 77.7%니까 상승 압박률이 11.1%. 그 다음에 가공비도 조금 변화가 됐거든요. 그게 3.1%나 크게 높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은
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14.2%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, 거꾸로 시장 상황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판매 가격이 10.1% 내려갔습니다. 이래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원재료 가격이 14%나 올랐는데 10%가 거꾸로, 그러니까 토탈 24%의 갭이 나가지고는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없겠죠. 그런데 이 입증 추론에 대해서는 에,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입증 추론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결과는 반대다 그러면은,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스캡티시즘, 의구심의 전문적인 의구심을 또 발동을 하면은 2차 질문을 할 수가 있죠. 제시된 원재료 단가나 판매 가격의 신뢰도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. 이것은 미지수로 남는 거죠. 우선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회사가 제시한 거니까. 공개를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. 자기네가 뭐 방위 산업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이 그 크게 그 증가한 것은 아무리 봐도 중단 영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중단 영업이 있었는데, 전년도가 중단 영업이면은 그 운영 경비가 중단 영업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좀 적게 그 돼 있던 것이 이 높게 그 나타난 거다, 비율로는. 그러나 적자가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운영 비용의 증가도 있지만은 판매 가격 자체가 이렇게 그 역전이 돼 있어 가지고 어, 추론, 논리 추론으로는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, 이게 그 한농 화성이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좀 신뢰가 무너졌다. 또 아니면은 가정이 성립이 안 된다.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,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음, 원가 회계 개념으로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1880억 원 정도. 그러면은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요 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돼야 되는 건데, 왜 적자가 70억이나 나느냐 하면은 재고가 감소가 계속 된다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나는 로직이죠. 그래서 어, 이거를 이익을 내려 그러면은 10%더 매출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손익분기점 정도. 그러면 2천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? 판매 가격도 내려갔는데 그거 확신할 수가 없죠. 그러면은 하는 방법은 32% 재고를 올려버립니다.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어, 그 매출액이 1880억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60억 이익이 난다 이거예요. 이게 그 재고 원가 세계의 매직이 되겠습니다. 마법. 우리가 그 사실 팩트를 보고 현실에서 정확한 사고 방식을 해야 되는데, 이 마녀와 같은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원가 회계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알고 진실이라고 알고 지금 이 살아오고 있는 것을 저는 어떻게 좀 깨보자 하는 것으로 계속 이 콘텐츠가 가고 있는 거죠.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이 1988억 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. 그래서 계약을 이게 뭐 단가 납품이라면 19만 8천 원에 하면은 이게 한 1,000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. 그래서 이익을 내려면은 판매 단가는 좋다. 더 이상 못 올린다. 그러니까 수르풋율이 25.5%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많이 받는 거다. 그러면 뭘로 돈을 벌 거냐? 재고 회전율을 어,
연간 12회전만 해보자. 21%면 도전적인 목표예요. 증가시킨다는 게. 그러면은 매출은 효과가 그 매출액이 2,395억 원 정도 어, 이 증가 효과가 있다. 실제 이게 안 나오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에 따라서 그 복합적인 결과가 영업이익이 93억 정도 날 수 있다. 제그 산식 알고리즘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고 증가과는 무관해요. 그래서 이 그 갭이 그 상당히 크죠. 물론 그 재고 회전율을 12회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하지만은 적어도 이 계속해서 그 회전율 상승을 목표를 두고 전사 목표로 생산과 영업, 물류 세 군데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그런 걸 없애면서 최대한 서로 공조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돈을 벌 길은 있다. 이 판매 가격을 인상을 안 하더라도. 그리고 스루프 회계 기준으로는 원가 회계 기준보다 단가가 한 10,000원 정도 더 비싸게 나옵니다. 이것은 여러 가지 수십 번이나 아니 뭐 수백 번이죠. 그 분석한 통계치에 의하면은 그 통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 회전율 상승을 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스루프 회계는.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통계치의 흐름을 보고서 저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. 이 스루프 회계가 재고가 감소하면 대부분 GDP가 뭐 내려간다고 그러죠. 그럴 거예요. GDP 계산하는데 재고 증감도 들어갑니다. 그 국가적인 계산을 할 때.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디프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. 슬프슨 재고가 감소할 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.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생각해서 전체 기업들의 그 모인 것이 경제라고 그냥 간주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도 남들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또 제가 얘기를 하면서 또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도 되고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이 인플레이션 대비한다는 걸 제가 맞췄습니다. 어저께 그 스루프 아니 스루프시안 그렇죠. 스루프 그 타임즈 하면서 일본이 이 디플레이션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서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통계치로 이렇게 봤을 때 각종 뉴스나 봤을 때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건 일본은 인플레이션 대비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.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? 어, 그 정책적이고 경제정책적이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. 사고방식을 수렴 관점으로 가보자.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주가는 11,140원으로서 1,170원 상승했네요. 장부 가격 대비 100%에서 105% 건전하게 대우는 받고 있습니다. 어, 5% 이상 주주는 김응석 씨가 32.51%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경산이 7.09%, 김성빈 씨가 6.42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 한국 한농화선 3분기 실적을 수로프트계로 분석해 봤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